문제 보실래요? 1번에 보면 등기의 추정력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는 건데 이게 1번부터 지금 5번까지 지문이 나와 있긴 한데 목소리가 안 나오면 집에 가세요. 저도 갈 거니까 중간에 안 나오면 1번에 옳지 않는 건데 추정력에 이게 나오면 거의 대부분이 가등기를 먼저 찾으세요. 가등기가 보이거든요. 그럼 가등기가 보이면 그 가등기가 답이에요. 거의 대부분이. 이 문제는 거의 80~90%가.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등기의 추정력은 이 정도의 문제가 나와요. 이 정도 문제가 나오거든요. 충분히. 그래서 1번에 보면 소유권 이전 등기는 그 효력을 다투는 측에서 그 무효를 다투는 측을 동그라미 칠래요. 그러니까 지금 등기 명의자가 아니라 등기 명의자가 소유자가 아니라고 다투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반대 당사자가. 다투는 측에서 그 무효의 주장을 증명하지 않는 한 등기 명의자가 동그라미 명의자가 등기 원인 사실에 관해 충분히 증명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그 등기를 무효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건 유효라는 거죠. 추정력을 그대로 갖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번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경우 등기 절차가 적법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볼 만한 의심스러운 사정이 있음이 증명될 때는 그 추정력은 깨어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의심스러운 사정이 있음이 증명됐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 작년에 31회 때 문제가 나온 것 중에 그 계약서라는 게 있어요. 그 계약서가 진정하게 작성되지 않았음이 이 증명된 게 있었거든요. 그럼 계약서가 가짜라는 게 증명이 됐다면 의심스럽다면 그게 추정력이 깨진다라는 것과 연관하면 돼요. 그래서 밑에다가 계약서가 진정하게 작성되지 않았다 이렇게 하나 써놓으면 집에서 읽을 때 좀 편할 거예요. 세 번째는 이해 상반 행위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이해 상반이 뭐냐면 한쪽은 이해가 되고 한쪽은 손해가 되는 형태거든요. 그럼 한쪽은 이해가 되고 한쪽은 손해가 되는 형태인데 이해 상반 행위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일단 미성년자로부터 친권자에게 이전 등기를 마친 이상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미성년자가 법정 대리인에게 재산이 바뀌려면 원래 친족회의 동의 같은 게 필요해요. 이익 상반이 되면. 근데 여기는 미성년자에서 친권자에게 이전 등기가 마쳤다면 아마 그런 절차를 걸치지 않았겠냐 이렇게 추정력을 준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4번에 가등기 동그라미 치고요. 밑에 추정된다라고 돼 있잖아요. 그럼 추정되지 않는다. 그래서 요 등기 추정력을 물어볼 때 가등기가 보이면 그것만 먼저 찾으세요. 그래서 추정된다 안 된다를 찾으면 답이 되는데 그러면 거의 1분도 안 걸리고 맞힐 수 있을 거예요. 4번이 정답이고 가등기는 추정력이 나오면 안 돼요. 5번의 소유권 이전 등기 원인 없이 말소 동그라미 원인 없이 말소가 됐다 하더라도 그 회복 등기를 마치기 전이더라도 말소된 소유권 이전 등기 최종 명의자는 적법한 권리자로 추정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포인트는 원인 없이 말소 이게 포인트예요. 원인 없이 말소가 되더라도 충족력이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2번에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는 건데 1번에 매매로 인한 매수인 동그라미 쳐볼래요. 매수자의 등기 청구권은 채청이에요. 채청 동그라미 소멸시에 걸려요 안 걸려요? 걸린다. 옆에다 걸린다 동그라미. 그래서 매수인 채청 걸린다. 2번 매매로 인한 등기 청구권은 매수인으로부터 양도라고 돼 있죠. 매수인을 을이라고 하세요. 을. 그 다음에 양도받은 양수인을 병으로 하세요. 병. 그럼 원래 을이 가지고 있던 등기 청구권을 병에게 양도를 했습니다. 매도인 누구냐면 갑이에요. 매도인 갑. 자, 갑이 그 양도에 대해서 동의나 승낙이 없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도인 갑에 대해서 채권 양도를 원인으로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 등기 청구권은 채권 양도처럼 양도가 됐다고 해서 바로 등기를 달라고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지금 그림은 그려져요. 머릿속에 무슨 말인지. 갑이라는 사람이 있고 을이 있고 둘이 매매가 됐어요. 그럼 이 사람은 등기 청구권을 가져야 안 가져요? 근데 이건 풀었습니까? 안 풀면 나는 안 풀 거예요. 이제 앞으로는 알겠죠? 이걸 풀어놓고 기다리셔야 돼요.
그래야 이게 이해가 되거든요. 등기 청구권이에요. 우리가 뭐 얼마나 인연이 되겠어요. 우리가 마지막인데 그래도 잘해서 마무리를 지어야지. 자, 갑과 을이 매매인데 을과 이 병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이 등기 청구권을 가지고 있는데 이 사람한테 뭘 한 거예요? 양도를 한 거예요. 이렇게 양도가 됐죠. 그럼 이 친구가 이렇게 등기 청구권을 행사를 한다는 말이에요. 그죠? 근데 얘가 양도가 됐다 하더라도 요 기존의 갑이라는 사람이 뭐가 있어야 돼요? 요 승낙이 있어야 얘가 등기 청구를 행사할 수 있는 거예요. 얘가 양도를 했고 얘가 등기 달라고 하면 갑이 누구냐고 그럴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요 갑이라는 사람이 뭐 해야 돼? 승낙이나 동의 승낙이 있어야 등기를 다이렉트로 넘겨줄 수가 있다고요. 이런 식으로. 지금 그걸 물어보는 거야. 그러면 여기에 이번에 매매로 인한 등기 청구권은 매수인 을로부터 을이죠. 양수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병이죠. 그럼 매도인 누구예요? 갑이죠. 갑이 그 양도에 대해서 동의나 승낙이 없으면이라고 돼 있죠. 갑이 동의 승낙이 없어요. 그러면 양수받은 사람은 직접 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요게 중간 생략 등기에서 가장 어려운 판례입니다. 요게 등기 청구권의 양도. 중간 생략 등기에 나와 있는 거예요. 다음 달인가 5월 달 모의고사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 내가 문제를 교정을 하고 있는데 5월 달 모의고사는 지문 자체가 35개예요. 한 문제가. 그래서 24개가 넘어가는 게 10문제 정도 돼요. 문제를 보셔도 되고 모의고사를 안 봐도 됩니다. 저 같으면 안 봅니다. 이건요. 자, 아니 그렇게 문제가 나온다고 변호사님이 내가지고 워낙 문제를 길게 냈어요. 수정을 좀 해달라고 했는데 어쩔지 모르겠네요. 그 다음에 5번에 매매 목적 부동산을 인도받아 사용하고 있다. 인도받아 사용 동그라미 인도받아 사용이라고 돼 있죠. 그럼 매수인의 등기 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진행돼야 안 돼요. 진행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점유취득 동그라미 그럼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는 시효 완성 당시의 소유자를 상대로 해야 된다. 맞죠? 시효 완성 당시 소유자 이따 볼 거예요. 그 다음에 5번에 매수인 동그라미 인도받아 사용하다가 라고 되어 있죠. 인도받아 사용하다가 제3자에게 이를 처분하여 점유를 승계해 보인가요? 예, 점유 승계 동그라미 점유를 승계해 준 경우에 매수인의 등기 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진행돼야 안 돼요. 진행되지 않는다. 그래서 요 5번이 정답이 되고 내가 저번 시간에도 요거 점유 승계 꼭 외우시라 그랬습니다. 1번도 그렇지만 2번도 그렇고요. 전혀 버릴 게 없어요. 정말 중요한 지문들이에요. 전체 다가 꼭 오늘 집에 가면 포켓 속에 넣어 갖고 다니면서 외우셔야 돼. 이 지문은요. 그래 합격이 된다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등기 청구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는 건데 1번에 보니까 매매계약이 합의 해제가 됐잖아요. 해제가 되면 뭘로 가? 이건 지금 계약인 건 아시죠? 합의 해제가. 그럼 해제가 되면 어떻게 돼요? 당연 복귀가 되죠. 그럼 매도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잖아요. 그럼 매도인은 매수자에게 넘어가 있는 등기를 말소해달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럼 소멸시효에 걸려야 안 걸려요? 안 걸리지. 그 물청이기 때문에. 그래서 걸린다라고 해서 틀린 거예요. 해제 동그라미 당연 복귀죠. 당연 복귀가 되니까 물청이 되겠죠. 물청이 되면 당연히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습니다. 1번이 정답. 2번에 매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양도 나왔죠? 양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가 누구야? 갑이야, 갑. 갑의 동의 승낙을 받아야 대항할 수 있다. 그래서 3번에 2번하고요. 2번에 2번인가요? 2번에 2번하고 3번에 2번을 연결해서 집에 가서 같이 보시라고. 두 개를 같은 내용이에요. 두 개가 같은 내용이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당사자 간의 약정에 기초하여 환매할 보류, 환매권 동그라미 쳐요. 환매권은 요건 채청이에요, 물청이에요? 채청이죠. 그죠? 채청이죠. 채청.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도 뭐예요? 채청이에요. 그럼 소멸시효에 걸려야 안 걸려요? 원래 걸리는 겁니다. 5번에 가등기 나왔네.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 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다면 가등기 이후에 자 가등기도 원래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뭐예요? 채청이죠. 그럼 소멸시효에 걸리죠. 그러면 10년이 지나면 소멸되는 거잖아요. 지금 걸려서 소멸된 거야 지금.
근데 지금 가등기가 살아있는 것처럼 말소되지 않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원래 말소가 돼야 되는데. 근데 뭐라고 돼 있어요? 가등기 이후에 그 부동산을 취득한 3자라고 되어 있잖아요. 제3자는 가등기 권리자에 대해서 그 가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건 물청입니다. 이건요. 현재 소유자가 가등기권자에게 야, 너 시효가 완성돼서 소멸됐으니까 이걸 말소해달라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이해돼요? 지금 무슨 말인지? 상당히 좋은 질문들이에요. 정말 좋은 질문들입니다. 5번의 시효 기간 진행 중에 소유 명의자가 변경되고 그 이후에 시효가 완성이 되면 시효 완성자는 시효 완성 당시 소유자를 상대로 등기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지금 포인트가 어디예요? 동그라미 하나 치면. 시효라고요? 이건 5번은 누가 봐도 시효인지 알아요. 시효인데 시효를 동그라미 치면 시효가 안 되지. 얘는 진행 중이 원래 포인트예요. 그럼 시효 기간이 원래 20년이잖아요. 그럼 진행 중이란 건 시효가 완성된 게 아니지. 시효가 진행되고 있는 거죠, 지금. 그럼 시효가 진행되는 20년 안에 소유자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거. 그럼 시효 완성 당시 소유자가 그 중간에 바뀐 소유자지. 그림을 그리면 요게 갑이고 요게 소유자고 을이 점유자인데 여기가 20년이란 말이야. 근데 시효가 진행되고 있는 중이라고 했잖아요. 중에 소유자가 바뀐 거 아니에요? 그럼 병이 될 거고 완성 당시 소유자가 누구예요? 그러면 병이 될 거 아니에요? 예, 병한테 청구한다 이런 의미예요. 지금 이게. 그래서 거기 5번 지문은 진행 중이 포인트인 거야. 진행 중. 만약에 여기가 시효 완성 후 그러면 안 되죠. 시효 완성 후 그러면 등기 청구가 안 되는 거고 시효 진행 중이었으니까 등기 청구가 되는 거고요. 이따 보면 나와요. 이게 등기 내용이니까. 그 다음에 4번에 혼동으로 미출준 부분이 소멸된 경우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미출이 다 지워져 버렸더라고요. 그래서 이 원본 파일을 내가 찾아가지고 다시 1번에 그 지상권자가 지상권 동그라미 있죠. 요게 밑줄이에요. 지상권이. 2번에서는 앞에 부분 저당권이 동그라미. 3번에도 저당권이 동그라미. 4번에서는 1번 저당권이 동그라미. 5번에서는 임차권 중간에 보면 우선 변제권이 있는 임차권이라고 돼 있죠. 그게 동그라미예요. 그러면 이게 없어지냐고 물어보는 거죠. 혼동이 됐을 때. 그랬더니 그림을 그렸어요 다? 아예 포기하고 있었던 거예요. 아예? 밑줄이 안 쳐져 있으면 이건 못 풀어요. 어떤 것이 소멸 대상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1번에 보면 지상권자가 지상권이 설정된 토지 소유권을 단독 상속했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갑이 토지가 있고 여기에 누가 있어요? 을이. 지상권이 있는 거죠. 이렇게. 그죠?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나? 지상권이 설정된 토지의 소유권을 단독으로 상속을 했네요. 이렇게. 그렇죠? 그럼 얘가 뭘 갖는 거죠? 네, 소유권을 취득한 거죠. 그럼 혼동이 생긴 거죠. 그럼 죽어야 되죠? 뭐가요? 요 지상권이 소멸해야 안 해요? 네, 소멸하죠. 그럼 1번이 정답이네요. 그렇죠? 그럼 이제 2, 3, 4, 5는 소멸이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 그럼 1번에, 2번에 저당권의 목적을 저당권자가 매수하였으나 그 계약이 원인 무효가 됐다라는 말 보이죠? 그러면 갑의 집이 있고 여기에 을이 뭐가 있었어요? 저당권이 있었는데 얘가 뭘 갖고 온 거야? 매매로 소유권을 가져온 거죠. 이렇게 소유권을. 그럼 혼동이 생긴 거잖아요. 그럼 이 저당권은 어떻게 돼요? 소멸돼야 되죠. 이 소멸이 돼야 되는 게 맞는데 이 매매 계약이 어떻게 된 거야? 무효 취소가 돼버렸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 소유권 자체가 당연 복귀가 돼버립니다. 그러면 당연 복귀가 돼버리면 이 저당권, 소멸됐던 저당권은 살아나야 돼, 안 살아나야 돼요? 회복해야 돼요, 이건요. 그래서 요것은 소멸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 이런 형태가 되고요. 그 다음에 3번은 뭐야?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에 가압류 등기가 됐네. 그러면 갑의 부동산이 있고 여기에 을이 저당권이 되어 있었고 여기에 병이라는 사람이 뭐가 붙었어요? 가압류 등기가 되어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에 저당권자가 소유권을 취득했네. 이렇게. 그렇죠? 그러면 여기가 소유권이 들어온 거죠. 그러면 여기가 혼동이 된 거죠. 그래서 지금 후순위가 있죠. 그럼 이 저당권 소멸해야 안 해요? 소멸하지 않는다. 만약에 가압류권자가 소유권을 취득했으면 얘는 소멸하겠죠. 후순위가 없으니까. 저번에 제가 그림 4개를 그려드렸을 거예요. 선순위가 혼동이 생기면 소멸되지 않고 후순위가 혼동이 생기면 소멸되는 형태. 그림이 있어요. 그게. 세 번째 그림인가? 그 다음에 4번까지 했나? 3번. 4번에 갑의 지상권에 대해서 이렇게 되어 있네. 그러면 그림은 요거네요. 갑에 이렇게 을이 지상권을 갖고 있었고 요 지상권을 담보로 뭘 잡을 수 있어요? 저당. 그러면 여기 저당권이 1번 저당권이 붙은 거예요. 저당권이 있고 그다음에 요게 2번 저당권이 붙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얘는 뭐야? 주등기 1번이 될 거고 얘는 1-1, 얘는 1-2가 되겠죠. 부기등기 형태로. 이런 형태. 공시법 들어보면 나오죠. 이렇게 나올 거예요 아마. 그러면 여기 뭐라고 했냐면 1번 저당권이 자 갑의 지상권에 대해서 을이 1번 저당권이고 병이 2번 저당권인 취득한 후 그 지상이 시장이 아니고 지상입니다. 지상권을 취득한 경우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 얘가 지상권을 취득했죠. 이렇게. 지금 그럼 요 1번 저당권자는 뭐예요? 저당권도 가지고 있고 지상권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럼 둘 중에 뭐가 소멸돼야 돼요? 원래 혼동이 생기면 주등기가 소멸돼요? 부기등기가 소멸돼요? 부기등기. 이게 소멸돼야 되거든. 이게 소멸돼야 되는데 요 후순위가 있으니까 얘가 올라와 버린다고. 똑같아. 이 상황은 똑같다고. 그럼 이건 소멸이 돼야 안 돼요? 이건 소멸되지 않는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얘하고 얘가 그림이 다르지만 같은 내용이에요. 지금 여기 같은 내용. 이거 풀다가 1시간 가겠네. 저당권 못해요 그러면. 자 5번에 주택 임차인이 대항력 및 우선 변제권이 있는 임차권을 취득한 다음에 그 주택의 제3자의 저당권이 설정된 후 임차인이 이를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했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지금 뒤에가 뭐가 붙었나? 요거 그림 그린 거 기억나요? 집이 있고 이렇게 의뢰한 사람이 임차인이죠. 그죠? 이렇게 누가 있어요? 병이. 네, 저당권이 있는 거죠, 지금. 그럼 이렇게 소유권 가져온 거죠. 예를 들면. 그럼 이거 임차권 소멸해야 안 해요? 소멸되지 않는다. 이렇게 되는 거죠. 다 했네. 자, 요거 그림을 이렇게 부려보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가 1번 그림이고, 요게 2번인 것 같고, 요게 3번. 요게 4번이고, 요게 몇 번이에요? 5번. 그래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그림 정도만 그려낼 수 있어도 혼동은 무조건 맞춰요. 이 정도 응용을 할 수 있으면. 이 정도가 다예요. 혼동 자체가. 5번의 자주점유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는 건데 정답은 뭐 5번이 정답이 되는 건 아시죠? 매매 대상 토지 면적이 등기부상 면적을 상당히 초과됐다라는 거 보여요? 상당히 초과 나오면 뭘로 가야 돼요? 자주점유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가 만약에 일부였다 그럼 뭘로 가야 돼요? 자주가 되겠죠.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됩니다. 6번의 점유자와 회복자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는 것인데 2번이 정답이 된 건 아시죠? 선의 점유자가 직접 물건을 사용했다. 사용 동그라미인데 사용도 뭐가 돼요? 과실이 되죠. 과실. 이로 이득한 과실이므로 회복자에게 반환할 필요가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옳지 않는 걸 찾으라고 그랬는데 1번 봐볼까요? 과실을 수취한 자가 선의 점유자로 보호되기 위해서는 권한이 있다고 오신할 만한 정당한 근거 동그라미요. 정당한 근거가 있어야 된다는 거고 이건 맞아요. 3번의 악의 점유자 동그라미요. 자, 악의 점유자는 수취한 과실을 반환해야 될 뿐만 아니라 여기까지 맞죠? 그 다음에 자신의 책임 있는 동그라미, 책임 있는 사유로 수취하지 못한 과실의 대가도 보상해 줘야 됩니다. 책임이 있는 거기 때문에 책임이 없으면 보상할 필요가 없는데 책임이 있으니까 보상해 줘야 되고
그 다음에 선타라고 되어 있네. 선이 타주란 말 보이죠? 예, 선타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손에 전부를 배상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전부 배상 맞죠? 임차인. 그 다음에 5번에 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한 경우 통상 필요비는 반환 청구할 수 없다. 이것도 맞네요. 그렇죠? 2번에 왜 틀렸지? 선의 점유자가 직접 물건을 사용함으로써 얻은 이득도 과실이므로. 이거 해설을 바꾼 것 같은데. 회복자에게 반환할 필요가 없다. 이것도 맞는 질문이에요. 아니 제가 이게 해설을 잘못 따랐어요. 그래서 내가 해설을 바꿔달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지문을 바꿔버렸네요. 거기가 아마 기본 문제가 아마 선의 점유자가 직접 물건을 사용하는 것은 과실이 아니므로 이렇게 넣어놨을 거예요. 아마 과실이 아니므로 해서 틀린 지문이고 해설을 과실임으로 해가지고 바꿔놔야 되는데 해설하고 지문을 또 바꿔놨네요. 자.